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기업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이익률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익률은 기본적으로 매출분의 이익이죠.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익률은 매출분의 매출 마이너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24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제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14에서 16%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익률이 20% 정도 넘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익률이 매우 높다, 고이익률 사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이익률 공식을 그대로 왼편에 두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평균 76%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이게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 왼쪽 공식과 오른쪽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매출액 대비 이익이 많을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많을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매출액 대비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에는 물론 똑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지, 즉, 이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이익 자체를 많이 뽑아내서 이익률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특성상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두 가지 관점을 두고 이제 이런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텍사스 퍼시픽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미국 본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명은 TPL이에요. 이 TPL의 비즈니스 구조를 저희가 보기 전에 이 역사가 좀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1888년도에 원래 이 회사는 텍사스 앤 퍼시픽 레일웨이라고 해서 그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도 건설이 잘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그 채권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돈을 못 돌려주니까 텍사스 서부에 이제 그 레일웨이 기찻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여해 두었던 이제 황무지들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이 땅을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없었고, 이 땅을 관리할 신탁을 설립하게 돼요. 신탁 회사를요. 그게 이제 지금 TPL의 전신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100년간의 이제 암흑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신탁 회사의 목적이 땅을 다 팔아서 이제 돈으로 다 바꾼 다음에 해산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 소 키우는 목장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땅 파는 돈은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바꾼 뒤에 이제 해산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배당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암흑 시기가 지나고 셰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셰일 혁명은 고압의 물을 이제 지하로 쏴서 원유를 채굴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는 원유가 있어도 채굴을 하기가 어려웠던,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런 쓸모없던 사막 땅에 이제 그런 땅에서도 원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필 이런 원유가 셰일 혁명으로 원유를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땅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텍사스 퍼시픽 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석유 회사들이 텍사스 퍼시픽 랜드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서 이제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현재에는 이제 땅을 팔 이유가 사라지고 로열티 수입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현재의 TPL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TPL은 본격적으로 이런 로열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게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근처인데 이 빨간색 점들은 기존의 TPL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로열티 권역을 의미하고요. 이 파란색은 이제 신규로 본인들이 토지나 로열티를 매입을 해서 현재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위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이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제 1888년도에 철도를 건설하려고 할 때 이 철도 길을 따라서 1마일마다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보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또 굉장히 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석유 시축 구멍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도로나 그런 원유 채굴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망들을 잇기 위해서는 결국 TPL이 보유한 토지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유한 토지보다 더 많은 이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TPL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TPL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부터 하고 있던 이 로열티 수입, 즉 시추 현장의 토지나 채굴권 등을 이제 렌트를 하거나 빌려줘서 로열티 수입을 얻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물 장사입니다. 이 셰일 혁명으로 이제 대규모 물 수요가 많았거든요. 이 시추 현장에 물의 필요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들 토지 밑에 있던 지하수를 파내서 이런 물을 팔게 되고, 그 다음 시추를 한 다음에 폐수 처리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최근 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이익률을 살펴보면 일단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76%, 당기순이익률이 64%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예전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90%대에 육박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매출액 대비 이익이 많은지 아니면 비용이 적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TPL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비용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로열티 수입만 이제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비용이 별로 들어갈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로열티 수입만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90%가 넘는 이익률을 기록하게 되지만, 최근 들어 이제 물 판매 사업 모델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폐수 처리랑 그 물 제공하는 사업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조직을 확대하고 뭐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하고 장비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률은 감소했지만 이익 자체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된 거고, 이 TPL 자체도 그 미래를 생각한 거죠. 기존의 로열티 수입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물 판매 서비스,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하면서 이익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익률 자체는 다소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24년도 기준 부채 비율은 10%고 유동 비율은 1800%가 넘습니다. 차입금은 없고요. 그리고 자산 그 자체도 현금이나 금융성 자산의 비중이 45%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도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물 판매, 그다음 폐수 처리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설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비중도 최근에는 굉장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제가 TPL을 볼 때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주주환원 쪽인데요. 자,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이 56%로 일반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TPL의 사업 모델을 보면 다소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유형 자산의 규모가 그렇게 매우 큰 것도 아니고 설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많이 아껴둬야 될, 쟁여둬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게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뭐 21년이나 23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지만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매입의 규모는 그렇게 막 같이 늘어나진 않는 모습이에요. 즉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배당이 꼭 늘어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환원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TPL에 대한 더 자세한 재무 분석은 제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유튜브로 하는 TPL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